그래서 우리가 앞에까지 해서 거래계약을 완결을 지었죠. 그리고 거래 신고도 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 거래계약할 때 말이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왕이면은 밀실에서 뭐 담합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실을 중개사무소 내에 마련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 보이게, 그죠? 하다못해 뭐 공간을 만들기 어려우면은 그 유리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칸막이로 해가지고 계약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중개 의뢰인들은, 그죠? 파는 쪽도 그렇고 사는 쪽도 그렇고 이 부동산은 이게 오픈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별실에서 칸막이 되어 있는 데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또 하나는 절대, 그죠? 뜨거운 차를 놓는다든지 차를 놓지 마세요. 그리고 핸드폰 다 꺼놓습니다. 죄송한데 손님들, 우리 저 계약할 때 좀 계약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한번 꺼놓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딱 도장 찍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전화 올 수 있어요. 엄마한테. 야야야, 이놈의 가시네야, 그거 그거 왜 파니? 내가 아는 사람이 1,000만 원 더 준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뭐. 그죠? 열심히 누르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폰은 꺼놓고, 그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또 계약하고 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수수료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고마운 거지, 그죠?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정말 고마운 거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쌍화차 이렇게 마차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뜨거운 거 오래 있어야 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할 때 제가 실무를 해본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계약 체결해서 빨리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뵈려면 나중에 보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실무, 두 번째 나무인 실무의 마지막 왼쪽 나무까지인 보수를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상, 공인중개사 법상 보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개 수수료, 그렇죠? 또 하나는 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는데, 결국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겠어요? 그렇죠, 수수료, 실비 받는 행위죠. 우리 중개업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죠. 초과 수수 금지에서 우리 맨 앞에 첫 번째 나무 금지행에서 사실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걸 위반했을 때 뭐예요? 혼내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이 기본적인 핵심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가보자면은 세부 핵심은 20페이지. 자, 보수 봅시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요 수수료, 중개 수수료 과연 당신은 계산하실 수가 있나요?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학개론 이거 계산 문제 틀린 분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 수수료, 요거 계산 문제 틀린 분은 제가 단 한 분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막 복잡하고 이래도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잘 하시는지. 그래서 요게 내 거다 하면 뭐예요? 계산이 정말 잘 되죠, 그렇죠? 산수가 약하신 분도 저처럼. 그래서 앞에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그것도 뭐예요? 투자론, 뭐 금융론 얼마나 계산이 많습니까, 그렇죠? 감정평가론. 그러면은 감정 상하지 마시고 뭐예요? 요게 내 거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계산이 그냥 쏙쏙쏙 이해가 쏙쏙쏙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 위반시 제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또 연계되는 게 이제 금지행위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무소 내 개시 의무물하고 연계되죠, 그렇죠? 사무소 내 개시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중개 수수료, 실비, 요율 및 한도의 표, 요거죠, 요거,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으로 와서 이제 딱 한 다음에 나중에, 그죠?
뭐 개설등록 신청하는데 뭐 나중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말이죠 가는데 뭐 이거 굉장히 두루마리로 큰 걸 주시더라고요. 좀 노란 바탕에 그죠? 약간 멜랑콜리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펴보니까 중개 수수료 요율 및 그 한도 표 있죠. 와, 그 시골에 그 달력 아시죠? 농사 질 때 쓰는 달력. 요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 얼마나 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여튼 그랬습니다. 아, 너무 큰 걸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튼 그래서 게시할 의무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 기왕이면 게시해 놓으세요. 아, 이 뽀대가 안 나. 그렇다고 이게 다른 거 걸어놓지 마시고, 그죠? 그래도 줬는데 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적이 없어야 된다. 두루두루 그냥 친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출제자 의도는 어떻게 되느냐? 184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요 파트는 최소한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하나가 이제 조문을 기술하는 게 쭉 나오고요. 그건 쉽겠죠. 또 하나 패턴이 이제 계산하는 문제, 수수료 특히, 그죠? 그래서 요거, 그죠?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은, 우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의뢰인의 의무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위약금이라는 거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뭐 그럼 보죠, 뭐 한번.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은 자, 134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134페이지. 자, 거기에 위약금 지불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 기간 내에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 계약을 했거나 또 소개시켜줬더니 뭐해? 중개시켜줬더니 쏙 나를 빼고 이렇게 했다. 배제를 했다. 그러면은 수수료 100% 그렇죠?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고 이건 뭐 계산하는 게 똑같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요게 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요된 비용, 실비 그래서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스스로 발견한 그 중개의뢰인이 자기가 발견한 의뢰인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수수료 50% 범위 내라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면은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184페이지. 근데 이제 수수료 중에서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은 임대차 중개할 있잖아요. 임대차 중개할 때 수수료 얼마 받아야 되는가?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약을 보죠. 보니까 중개 수수료 이렇게 먼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에 두 번째에서 실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수수료 나온 데 보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 행정 수수료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개 수수료죠. 행정 수수료가 사실 하나 더 있었어요. 48페이지 펴보시면은 거기도 이제 수수료다 이렇게 명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는 행정 수수료죠. 그렇죠? 우리가 내야 될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고 자, 보니까 중개 수수료 발생 시기, 행사 시기, 지불 시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는 언제 발생되느냐? 언제? 우리 보통 계약할 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언제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중개가 체결 시 발생된다는 거예요. 체결 시. 단지 뭐예요? 받기는 언제 받는 거예요? 발생은 요때 발생되는데 받을 수 있는 건 언제? 나중에 거래계약 체결했을 때, 그렇죠? 중개 완성했을 때 이때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중개수수료 발생 시기는 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 체결 시입니다. 그러나 행사 시기는 뭐예요? 거래계약 체결 시. 즉 중개 완성 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언제 지불하느냐? 뭐 행사는 이때 할 수 있는데 지불 시기를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주기로 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합의 봤다면. 그래서 원칙 이제 당사자 간의 약정, 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밑에 보시면 조례가 있죠. 수수료 관련해서. 거기 보니까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는 그러니까 지불 시기가 되겠죠.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사이의 계약이 뭡니까? 바로 약정이 되겠죠. 요게 원칙인데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사무처리를 마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 표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죠? 뺨 안 맞으면 다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 의뢰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좀 실제적으로 좀 받기가 좀 뭐하긴 해요. 그러나 뭐 받아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계산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계산할 때 무엇 기준으로 몇 프로 때릴 건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 및 계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렇죠? 자, 보니까 기준, 그 다음에 계산이야 뭐 쉽죠. 거래 금액에다가 몇 프로 때릴 건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계산은 일단 근데 기준을 뭘로 잡으면 거래금을 얼마로 잡을 건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인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주택 굉장히 준시해야 주택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택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네요. 행정을 가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더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주택하고 비주택을 구별해 놨어요. 근데 주택 중에서도 말이죠. 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별장 같은 주택이 있잖아요. 별장 같은 주택. 이렇게 집 현관문,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니까 현관문 바로 열면은 그죠? 신발 벗으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관문 열고 한참 걸어서 들어가서 또 한참 가야지 그런 집이 있죠. 그렇죠? 우리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때는 그래도 사실만한 분이다 해서 그런 주택을 이제 고급 주택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죠? 이 법에서 구별한 게 아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조례. 그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주택 외의 구별, 비주택 구별하는 것은 이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주택에 대해서 일반 주택하고 고급 주택을 구별하는 것은 이 법에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보니까 기준을 잘못해 말이에요. 일반 주택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에 부속 토지 포함이다. 그렇죠?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복합 건축물 있죠. 복합 건축물이 복합이 됐다. 즉 겸용주택이다. 주택하고 주택 아닌 건 뭐 대표 상가가 되겠죠. 이거 함께 쓰는 그런 경우는 말이죠. 주택 면적, 주거용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보는 거예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 미만이면 뭐예요? 주택으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구별이 돼야 되겠죠. 자, 그 요건은 일단 그죠? 일반 주택인데 그러면 거래 금액이 말이 밑에 보니까 매매를 했어도 6억 미만, 그죠? 그 다음에 임대는 3억 미만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 주택이라 합니다. 그죠?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자, 요런 거 같고 그에 반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고급 주택이 있죠. 고급 주택은 뭐예요? 매매가가 6억 이상이에요. 그죠? 임대가가 3억 이상. 요런 거를 갖다 우리가 고급 주택이라고 구별을 해놨는데, 자, 일단 보세요. 일반 주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느낌이 오죠. 그쵸? 더 행정을 강력히 가야겠다. 그래서 고급 주택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잘 받아. 그럼 끝이야. 그쵸? 근데 보세요. 일반 주택은 일단은 그게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를 구별해 놨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뭘 따른다? 사무소, 부동산 중개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지금 여기가 구로구거든요. 구로에 중개 사무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주시 거를 중개를 하는 거예요. 구로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구로에 있으니까 나는 어디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됩니까? 구로. 그러니까 구로가 있는 서울특별시잖아요. 서울특별시도니까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여주시니까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도 조례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내 사무소가 있는 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그게 기준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인이 주된 사무소가 구로구에 있어요. 그죠? 구로구에. 그런데 분사무소가 예컨대 양평군에 있다고 해봅시다. 양평군. 그럴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중개사무소라고요. 기준이. 그러면은 분사무소도 사무소인가요? 그렇죠. 단지 분이 붙었을 뿐이죠. 그렇죠? 사무소는 사무소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되게 됐어요? 그렇죠. 양평군이니까 양평군은 어디입니까? 경기도죠?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에 의해 되겠나요? 기준이. 오케이. 그렇게. 자, 그래서 보니까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0.9%. 우리 법에서는 1000분의 9라고 되어 있습니다. 0.9%니까 1000분율 넘으면 1000분의 9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게 약해. 그죠? 계산이 잘 안 돼. 1000분의 9인가 100분의 9인가. 저희 숫자가 이게 두 자리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면 안 되더라고. 머리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튼 1000분의 9이네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시도 상한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시도는 뭐예요?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가 되겠죠.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상한율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그죠? 분양권을 전매할 그 거래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내가 5억짜리 분양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 분양권 사고 팔 수 있나요? 있죠, 그죠? 우리가 중개할 수 있나요? 있죠. 분양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내 건축물이라고 그래. 판사님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인 거죠. 건축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정 중개 대상물인데 이때 이제 내가 중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요 분양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1억 계약금 1억만 냈다고 해봅시다. 1억. 그럼 나머지 4억은 안 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블러드 피가 아니라 그 프리미엄 있죠, 그죠? 프리미엄을 갖다 우리가 피라고 그럽니다, 은어로. 이 피가 1억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중개 수수료 계산할 때 거래 금액 기준이 얼마가 될까요? 이 분양가인 5억이 될까요? 아니면은 계약금만 낸 거 1억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죠? 피가 붙은 그 1억을 추가해서 2억이 될까요? 아니면 내 맘대로 할까요? 정답은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납입금. 내가 낸 1억 냈다고 그랬죠, 계약금? 그리고 프리미엄 그죠? 1억. 그러니까 2억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요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환의 거래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환은 뭐가 기준이 되나 이거야. 내가 5억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이렇게 바꿔요. 그럼 기준이 5억짜리입니까? 3억짜리입니까? 아니면 중간 가중 평균원 값일까요? 높은 거. 그죠? 보세요. 이거 5억에 교환하고 이거 3억이 하는데 이 양반이 미쳤다고 이거 5억에 하겠어요? 플러스 뭐를 달라고 했겠지. 그쵸? 전체 교환이라는 것은 말이죠. 공정했을 때, 대등했을 때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거래금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이 된다. 5억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매 교환은 쉬운데 이제 요 임대차 요 양반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거래 금액의 0.8% 이내예요. 그죠? 1000분의 그러니까 8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그쵸? 그 요율 요게 이제 곱해주면 되겠는데 보니까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플러스 차임, 월 차임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보증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차임, 임대료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그렇죠? 월차임에다 얼마를 곱죠? 100을 곱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적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금방 늘어납니다. 그렇죠? 곱하기에 놀라운 그 수치죠. 자, 예외적으로 보니까 말이죠.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보증금 플러스 차임에다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더 낮춰서 70을 곱하는. 그렇죠? 정말 이거 임대 이거 하나 얻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 경우에는 70을 곱한다. 그럼 그런 경우라는 게 뭐냐? 보니까 원칙상 거래 금액, 즉 원칙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에서 이거 했는데 말이죠. 5천만 원 미만이 나온 거야. 거래 총 토탈 금액이. 그럼 뭐예요? 정말 그죠? 이 어려우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거기에다가 중개 수수료까지 덤탱이를 씌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70을 다시 곱하라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이다. 5천만 원이 딱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위에 거 100 곱한 걸로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샘플로 한번 이따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이게 이제 거래 금액이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니은번의 계산 보면은, 거기다 요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단계가.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 상호 협의에서 매매계약은 0.9% 이내, 그렇죠. 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거겠죠. 이내에서 조례에서 딱 정해있으면 거기 이내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즉 비주택이죠. 비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공장이라든지, 그죠? 뭐 토지, 임모 이런 것들 되겠죠. 뭐 공장되는 광학도 이런 것들. 여하튼 비주택의 경우에는 역시 상호 협인데 0.9% 1000분의 9 이내죠. 그렇죠? 요 이내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 사무소 내에 게시를 해놓잖아요. 수수료, 그죠? 실비, 요율 및 한도표를 게시를 해놔요. 게시를 해놓는데 거기에다가 요거 이내면은 나 중개업자는, 그죠? 예컨대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 거래 금액의 0.9% 이내잖아요. 1000분의 9 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로해가지고 말이죠. 나는 얼마 받겠다.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하는 거예요. 나는 0.8이다. 그렇죠? 그럼 0.9 이거 받아서는 안 되죠. 나는 0.8 이내에서 협의하겠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를. 그죠? 자, 그게 186페이지 시행 규칙의 20조의 맨 마지막, 그죠? 7항에, 20조 7항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명시하여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분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샘플로 이제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잘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말이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부동산 정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부동산 정보 찾으셨나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오른쪽 그 아래에 부동산 중개 민원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 민원 찾으셨죠? 거기에 중개 수수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죠. 야, 참 머리가 똑똑하세요. 홈페이지 만드신 분이 밑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그죠, 산식이 다 돼 있어. 여기 숫자만 넣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다고요. 와,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가상으로. 그래서 일단 먼저 내가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기출 문제들, 그죠? 이거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다 계산기 넣어가지고 확인해 봐야죠. 요거 해설 보지 마시고
거기 실제 거기에 있는 거 프로그램에다 넣어보면은 딱, 그죠? 초등학교 산수 더하기 1회로 내가 만점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이 계산 문제 절대 안 틀립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리금. 권리금은 거래 금액에 비포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뭐 협의해서 그냥 알아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 금액이 나왔어요. 거래 금액이. 자, 금액이 나왔는데 거기에다 요율을 곱해요. 몇 프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출가, 산출액이 되죠. 계산해서 나온 가액,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산출가, 산출액이 뭐보다 큽니까? 이제 한도액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주택이 있겠죠, 그렇죠? 자,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커요. 그렇죠? 내가 또 계산해 보니까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한도액은 90이래요. 그럼 어떻게? 한도액이 더 작잖아요. 보다 작은 금액이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중개의뢰인 일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계산해서 100만 원이 나왔지만 예컨대 한도액이 이렇게 칸이 있거든요. 그 표에 보시면은 90이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9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90, 여기서 90. 그래서 180을 챙기는 거죠. 그렇죠? 공동중개하면 이제 한쪽에 챙겨야죠. 여기서 90, 여기서 50 이렇게 챙겨도 되나요? 그렇죠. 내 마음이죠. 각각 받는 건데. 균일하게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균일하게 하면 틀립니다. 각각 받는다. 우리 시험 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어디 나와 있냐면은 186페이지 시행규칙에 그 20조 있죠. 20조. 중개 수수료 및 실비 한도 등 해가지고 1항에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줄에 각각 받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균분 이렇게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법정 수수료 초과되지 않는 범위 한도 내에서 내가 알아서 각각 받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중개의뢰인 일방에게서 받는 중개 수수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액보다 한도액이 더 커요. 계산해 보니까 9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내 계산기에. 근데 한도액은 뭐 100이라고 돼 있었어. 그럼 뭐예요? 나 역시 조금 거밖에 못 받아요. 90밖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개인이 일방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은 또 이거와 관련된 조례는 말이죠. 우리 중개업자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고객들, 중개의뢰인 보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총 중개 수수료는 얼마냐? 그죠? 90, 95면 뭐예요? 곱하기 2하면 이제 계산상 총 중개 수수료가 되겠죠. 어떤 경우에 단독 중개했을 때 그렇죠. 단독. 나 혼자 중개업자 한 줄 알았어. 둘이 하면은 뭐예요? 총 중개 수수료가 9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총 중개 수수료라는 게 앞에 어떤 전제로 해서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총 중개 수수료 개념이 달라집니다. 즉 중개업자 자기 혼자 했느냐, 다른 중개업자와 같이 했느냐, 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공동 중개냐, 단독 중개냐에 따라서. 그죠? 공동 중개할 경우에 이 총 중개 수수료죠. 아주 단독 중개할 경우에 곱하기 1을 했다. 공동 중개하면 한쪽밖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1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총 중개 수수료는 단독 중개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동 중개할 경우는 대체로 뭐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을이라는 중개업자하고 올린 매물을 이렇게 중개를 알선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문해서 최종적으로 거래 계약이 체결했다.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받을 총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 그럼 뭐예요? 딱 계산을 곱하기 2 이렇게만 안 된다고요. 그죠? 하나 해야지. 곱하기 1 해야지. 그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련 판례가 또 나와 있죠. 판례. 그죠? 자, 법정 중개 수수료 한도 초과분은 그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중개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즉 뭐라는 거예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중개업자가 수수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금은 그죠? 수수료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법정 한도에도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죠? 수수료 초과 금지는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수는 우리가 7번하고 그 다음에 8번 테마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있냐? 영수증은 없어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그러면 기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재되는 서식이 뭐가 있느냐? 중개계약서 있죠. 그죠? 우리 137페이지. 자, 13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일반 중개계약서에 보면은 밑에 앞에 이제 앞쪽에 4번 중개수수료 나와 있죠. 역시 전적중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53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역시 그죠? 세 번째 크게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에서 나와 있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서식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래, 그죠? 거래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리 168페이지 보세요. 168페이지. 자, 여기 있습니까? 표에. 자,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인 있어요. 두 번째가 물건의 표시, 세 번째 계약일, 거래금의 계약금,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중개대상 확인 설명 교부일자, 그 밖에 약정 내용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참 이렇게 비교 연결한 거. 딱 한 테만 물어본 거야. 그게 이제 그죠? 실력이 되는 거죠. 그때 헷갈리지 않는 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다시 185페이지 실비라는 게 있어요. 실비는 두 군데의 경우에 있어요.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할 때, 그죠? 이때는 누구 거 잘 팔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 이전 중개 이런 거 잘 팔아주려고 잘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이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치제도라고 하는데요. 예치제도. 이거는 뭐예요? 매도인은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죠. 팔고 나서 돈 받으면 끝이니까. 근데 매수인이 문제가 돼요. 왜? 이게 뭐예요? 이거 돈 다 줬는데, 그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민법에서는 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을 두고 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뭘 두고 있어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매수인을 위한 거예요. 매수인이 뭐예요?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죠. 그렇죠? 거기에 받을 수 있어요. 실비 기준은 이제 역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되고, 지불식 이런 것은 약정이 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 어떻게 해야 된다? 실비. 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받아야 된다. 그죠? 그거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반 사항이 뭡니까? 초과 수수할 경우 우리 금주행이 우리 110페이지죠. 그 두 번째에 해당돼서 임의적 등록 취소 1학년 일반에 편입될 수 있는 영광을 주죠.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연계되는 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내 의무 게시물. 우리 칙 10조 2호였죠. 그죠? 그 위반시는 뭐예요? 그죠?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수술까지 다 끝났는데, 진짜 프로는 뭐예요? 진짜 프로는. 진짜 프로는 이삿날 가서 휴지 돌리겠죠. 그죠? 오케이. 진짜 프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임대차 중개할 경우에 이제 이 수수료거든요. 이거는 이제 188페이지 보면은 그 5번 문제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5번 문제. 그죠? 자, 보니까 다음 주택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주택임대차. 그러니까 이제 칸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주택,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가야 돼요. 주택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 돼요? 보증금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임차 보증금 이렇게 또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봐도 3억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 되겠죠. 우리 184페이지 그 첫 번째 맨 밑에 일반 주택 칸으로 가서 계산하면 되겠죠.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가? 그죠? 뭐 공동 중개했다 그런 제한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나중에 2형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거래 금액이 얼마예요? 1,600 플러스 보증금 플러스 차임 곱하기 원래는 100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6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3,600이 나오거든요. 3,600이면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야 돼. 곱하기 100을 하면 안 되고 70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만 원 70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율을 곱해주죠. 요율이 얼마입니까? 보니까 0.5%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그게 15만 원이에요. 근데 양 15만 원인데 또 뭐하고 비교해야 돼? 한도액하고 비교해야 돼.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더 적은 금액. 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일방 중개 수수료 15만 원이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게 뭐 단독 중개 저기 공동 중개했다는 말이 없죠. 뭐 부동산 거래 정보만 통했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곱하기 2해서 3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반드시 뭐예요? 법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6페이지 보면은 자, 32조 중개 수수료 등 나오죠. 등이 뭐예요? 실비를 말하겠죠. 자, 거기에 중개 수수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그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실비에다가 형광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문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요. 그 3항에 보면은 밑줄에 국토해양부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국토교통부령인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자, 시행규칙에 보니까 20조 1항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죠. 그리고 4항은 주택 외의 그죠? 중개대상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앞에 정리했던 거니까 조문에는 어떻게 녹아져 들어가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보기로 나오니까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항에서 거래금액 계산할 때 3호 있죠.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뭔 말이에요? 뭔 잘 모르겠네요. 그죠?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요. 그죠? 동일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매 계약이죠? 그 금액을 적용하는 게 임대차 가격하면 또 틀리겠죠. 보기에서. 예컨대 소유자가 소유자가 매도도고 매도원과 동시에 다시 임차인으로 산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갑이 자기 아파트 을한테 팔고 뭐예요? 다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가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사는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그 매매에 따른 거죠. 중개. 그 수수료만 받아야지 임대차 것도 별도로 이게 또 갑한테 받으면 갑은 이제 가버죠. 그죠? 딴 데 가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매수인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매수하면서 말이죠. 그죠? 을한테 매수하면서 갑이 뭐예요? 여기 내가 이거 살 건데 임차인까지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죠. 여기는 갑하고 을이고 임차인은 또 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 요건 세 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예요? 여기 그죠? 갑한테 그죠? 요거 매입했으니까 그죠? 매수했으니까 그 중개수수료 받아 챙기면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임대할 때 또 중개수수료 받아 챙기면 되겠죠. 그렇죠? 별개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6항 주택면적 겸용주택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2분의 1 이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항의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실제 보니까 중개수수료 요율 범위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 상환 요율 그 한도액표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요. 그죠? 이거 초과해서 받으면 아니 된다고요. 그죠? 상호 협의했다 할지라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수 그래서 중개수수료하고 실비편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